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 행복한 수요일이고요. 긍정학원 115일째입니다. 오늘도 긍정학원을 외쳐보기 전에 책 한 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계기로 용기를 내어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책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명한 작가님, 우리 고명한 대표님도 추천을 많이 해주셨죠. 바로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그리스 신화 이카루스의 날개의 교훈과 이카루스에게 했던 아버지의 경고를 기억하는지 물으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하늘을 나는 마법에 도취한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자만하여 점점 높이 올라갔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했던 경고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한 부분만 기억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카루스에게 비행을 하기 전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늘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밀랍이 녹고 바다로 너무 낮게 내려가면 밀랍이 물을 먹어 날개가 분해된다. 너무 높게 날아도 위험하지만 너무 낮게 날아도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왜 너무 낮게 날면 위험하다라는 아버지의 충고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다이달로스의 경고 중 마지막 부분, 너무 낮게 날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티스트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왜 아티스트가 되어야 할까요? 책을 읽어보시며 저자의 생각을 사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제가 용기를 내어 유튜브를 업로드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읽고 제가 실행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읽었던 부분을 제 스타일대로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벽은 약 100년 전에 사용한 용어이다. 글쓰기가 중요한 일이 되면서 저항이 점차 글쓰기를 압도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작가들이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평생 40권 이상의 책을 썼는다는 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글을 썼고 완성했다. 그러나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글쓰기가 신과 같은 재능이 필요한 대단한 일이 되었다. 그러면서 음주가 늘고 절필, 즉 글을 쓰는 것을 그만둠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면서 실제로 집필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훨씬 흔해졌다. 그렇다면 화자의 벽도 있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말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말하는 능력은 향상된다. 어떤 이야기는 성공하고 어떤 이야기는 실패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을 뿐이다. 어쩌면 작가의 벽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냥 써보자. 아무렇게나 쓰자. 계속해서 쓰자. 공개적으로. 그리고 나아갈 때까지 쓰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그저 쓰는 거다. 매일 그렇게 쓰자. 하루도 빠짐없이 쓰자. 일기나 소설이 아니라 분석하는 방식으로 쓰자. 세상에서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해 분명하고 간결하고 솔직하게 쓰자. 무언가를 써야 한다면 글쓰기 실력은 분명 좋아질 것이다. 물론 우리 두뇌는 끊임없이 저항을 일으킬 것이다. 글을 쓰지 말라고. 실수를 하지 않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글을 쓰지 않는 게 좋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흠없는 일이다.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하지만 뭐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두뇌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형편없는 글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내일은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년 전 작가들은 생업을 유지하면서 그냥 앉아서 글을 썼고 완성했습니다. 허나 약 100년 전 스스로 벽을 만들었고 절필을 하였고 작가는 재능이 필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작가의 벽같이
내가 할 수 있던 행동에 스스로 벽을 만들어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던 행동을 못한다고 스스로 믿고 행동하며 결국 실행 못하는 이유들만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벽을 만든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럼 그 벽을 부수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나 자신입니다.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었던 벽은 벽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더 높은 곳을 보게 도와줄 것입니다. 저에게도 유튜브 업로드란 내가 할 수 있던 행동입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벽, 즉 내가 무슨 창피한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내가 어떻게 고명한 대표님처럼 촬영하면 비웃음 받을 거야 등 두려운 핑계들만 만들어 스스로 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촬영, 업로드 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벽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위하여 보다 단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고 나에게 필요한 건 남의 지적, 부끄러움이 아닌 행동이고 꾸준함이라고 생각하였고 제일 중요한 실행, 즉 촬영 및 업로드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걱정, 즉 스스로 세운 벽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닙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세운 벽을 부수고 무너진 벽을 밟고 일어나 한 발 더 여러분의 목표에 다가가시는 아티스트가 되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심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100명의 함께하는 동료를 둔 에이블 주이스앤 MMA 리더 박찬욱이 됐다. 둘, 나에게 승리한 프로 MMA 파이터가 됐다. 셋, 네이버 블로그에 1일 포스팅하게 됐다. 넷, 나만의 천일 동지들이 생기게 됐고 메신저로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게 됐다. 다섯, 앱 삶의 CEO가 됐다. 여섯,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의 의견을 매일 블로그에 공유하며 글쓰기를 연습하였고 결국 고명환 대표님과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일곱,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긍정학원을 통해 매일 외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여덟, 매일이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게 됐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벽을 스스로 깨면서 우리 같이 아티스트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얼굴로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